자, 69페이지에서 우리 먼저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NPR은 NCR에다가 곱하기 R 팩토리알이다. 요거는 결국에는 아까 그 알게의 자리가 반복되는 거, 그치? 그 알게의 자리가 반복되는 거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R 팩토리알을 곱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NCR은 NPR에서 R 팩토리알을 나눈다. 즉 R 팩토리알이 중복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순서에 따른 반복되는 개수를 나눠준다라는 경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NPR과 NCR의 그 공식을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써주십시오. NPR은 N 팩토리알에서 N-R 팩토리알, 그 다음에 NCR은 N-R 팩토리알, R 팩토리알 곱하기 N 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 근데 그걸 순서대로 배치한다. 혹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과 분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할과 분배는 오늘 제가 그림에 조금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이것저것 많이 그려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 반반만 하지. 나 내가 조용. 선생님. 네. 네, 조용. 네.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일단 몇 개의 조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을 서로 다른 과일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이 10개를 갖고 있는 거를 세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요게 이제 분할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이 세 그룹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서 포함된 얘기는 0개로 나누는 그룹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1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어야 되고 이거는 x, y, z가 모두 다 1 이상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세 그룹 나눠야 되는 거고 결국엔 내가 어떤 무언가의 물질을 모아놓은 그런 주머니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를 x 그리고 y, z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눈다라는 게 분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분배라는 말은 언제 써요? 혹시 분배라는 말 써보신 적 없습니까? 분배 법칙. 아, 분배 법칙. 그치. 분배 법칙, 수학에서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혹은 우리가 무언가 반장이 예를 들어서 학교 쓸 때 무언가를 간식 같은 걸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할 때 분배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x, y, z를 이제 얘네 세 개의 조에서 그룹으로 맺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이제 그 그룹을 다른 곳에다가 나눠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x, y, z가 된 거를 이제 세 명의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 귀엽지? 저처럼. 그래요. 효린이처럼 귀엽네. 이렇게 사람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3명도 지금 각각 다른 사람이겠죠? 네. 그쵸? 똑같은 사람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 A, B, C. 그러면 이 X가 그대로 A, Y가 B, Z가 C 이렇게도 되겠지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나눠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이런 것들이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할과 분배를 각각 한번 따로 봐볼 겁니다. 그래서 분할하고 분배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 그 글로 뭔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을 여러분들 거기 책 69페이지 하단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네, 혹은 뭐 이거 안 그리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넘어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분할에서 두 가지에 대한 분할을 배울 거예요. 먼저 집합의 분할입니다. 그게 이제 69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옆에 빈 공간에다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야 됩니다. 써야 돼. 아, 여기 써 있어요. 집합의 문화라고 자연수 문화 써 있어요. 69페이지 2번은 집합의 문화이고요. 네. 그 다음에 72페이지의 3번은 자연수의 문화입니다. 자, 여기 개념은요, 공통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 수열하고 죠 이 NPR하고 NCR만 아니면은, 그 모의고사라든지, 고등학교에서 출제되어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NPR과 NCR만 갖고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알면은, 그 풀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5줄짜리 풀이 과정이 한 줄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영어고를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한 이제 보통 외고나 이제 그 특목고 중에서도 약간 새로 신설되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좀 더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뭐 자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교재를 다른 일반고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를 교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요 이러한 방법을 알아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도 제가 풀 때 이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그냥 NPR, NCR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해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혼나겠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같이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쉬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계속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먼저 집합의 문화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합의 문화는 거기에 그 69페이지의 마지막 두 번째 줄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k개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과정을 집합 분할이라고 한다. 아니잖아. 자, 69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맨 밑에 두 줄. 네. 내가 형광펜 할래. 네, 하십시오. 거기 일단 색칠해 주십시오. 요게 여러분 집합은 혹시 배우셨나요? 아, 집합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요. 아, 그래? 그 원 이거. 그럼 요거부터 얘기해 봅니다. 갑자기 그럼 집합의 분할의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겠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수학에서는 이제 명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명제를 지키는 원소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은 꼭 굳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원소라고 하는 거는요. 굳이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반에서 남학생이라고 하면은 하진이와 주연이 요렇게 나온 것들이 원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원소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홍주영 그 다음에 이하진 요렇게 이제 한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배우기 전에는 명제라는 것도 함께 배웁니다. 아, 집합과 명제. 그쵸, 집합과 명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는 자연수이면서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이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명제가 되는 거고요. 집합은요. 이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원소가 어떻게 될까요? 1, 2, 3 해가지고 10까지가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걸 똑같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 하나하나 써도 있고 이렇게 명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게 명제인지 그리고 그 어떤 게 원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명제를 쓸 때는요 x바 이 명제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명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요게 이제 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 이 마지막 두 개의 문장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먼저 첫 번째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요 원소가 없는 집합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자연수인데 근데 x의 범위가 이렇대요.
이런 x가 있을까요? 없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이거요? 이건 안 써 있어요. 아 진짜? 네. 써야겠다. 공집합은? 지금 요 교재 지금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네. 집합이란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쓰여진 교재다 보니까 집합이나 이런 내용들이 안 써 있을 겁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써주십시오.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 왜? 이게 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아 초콜릿이 여기 왜 있는 거? 아 이게 뭐야? 나한테 는 거야? 알아야 돼. 초콜릿 아니야 진짜? 초콜릿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공집합의 기호는요. 이렇게 씁니다. 얘가 공집합을 이제 계속 공집합 이렇게 한글로 계속 쓸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수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자들끼리는 공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그리고 X는 자연수고 이렇게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항상 중괄호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써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는 집합이 있는데 요거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왜? 이런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느낌 오면 이거 뭔가 낚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음 중 공집합이 아닌 것은 해서 이제 요거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3번 이런 식으로 골라야 돼요. 힘들어라.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 오늘 이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겁난다. 아이씨. 일단 해보자. 할 수 있어. 자, 집합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다 나열한 게 집합이에요. 어떤 명제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한 게 집합이에요. 근데 부분집합은 그 집합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원소들만 따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봐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 중에서 만약에 2 중에서 2의 배수.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2, 4, 6, 8, 10 이렇게 부분집합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딱히 뭐 어떤 정의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닌데 내가 이제 그 이미 정해져 있는 집합 속에서 또 다른 명제가 거기 더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집합에는 포함되지만 또 다른 명제가 적용되어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기호를 표시하냐면 만약에 이 집합이 A고 이렇게 나온 집합이 B잖아. 그러면은 이 B는 A에 대해서 부분집합 관계다라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A는 이렇게 B의 집합이다. 즉 뭔가 잡아놓은 느낌이지. 그치? 더 크다는 느낌이지. 부등호 아니야? 부등호 같은 느낌이에요. 둥근. 그래서 둥근 부등호예요. 나 어떡해. 나도 망했어. 저희 오늘 이해 못할 거.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문제 하고. 그래서 오늘은요. 저도 이거를 허락을 받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설명 쭉 다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명 진짜 쭉 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는데 진짜 그냥 이거는 지금 그냥 설명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100% 이해한다? 그러면은 저 진짜 여러분들 바로 그냥 뭐 대학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등호 표시 뜻이 뭐라고요? A가 B가 B가 A의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B가 A의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그냥 적을 1, 2, 3, 4, 5, 6, 7, 8, 90인데 네. B는 2, 4, 6, 80이라서 부분적인 거야. 맞아요.
아 이게 뭐야? 너무 어려. 근데 저 중괄호 안에는 한국말 쓸 수 있나? 네, 한국말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저급하지? 국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지어도 됩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두 문장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요.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k개의 공집합으로, 아니 k개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n개가 다 쪼개져가지고 총 몇 개의 묶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k개의 묶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커다란 묶음 안에는 n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막 다 쪼개지는 거야. 다 쪼개져서 근데 그게 몇 개로 쪼개지는 거냐? k개의 묶음으로 쪼개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거는 원소가 한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두 개, 세 개, 자유롭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k개에 있는 그 묶음의 꾸러미들을 다 더하면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n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k개의 묶음들 중에서도 이 k개의 묶음들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원소 개수가 0개는 돼서는 안 된다. 즉 최소한 한 개는 돼야 돼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고 얘를 SNK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시해요. 그러면 7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0페이지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S의 3이다. 그러면 요거는 처음에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그리고 그거를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눈다?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 아, 2개의 두 개? 묶음으로 나눈다. 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n개가 1, 2, 3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1, 2, 3 원소의 개수 3개예요. 네. 얘를 2개씩 쪼개는 거야. 어떻게? 1, 2, 3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아, 네. 그치? 그 다음에 2, 1, 3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리고 3, 1, 2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더 쪼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 왜 없어? 어떻게든 여기서 더 쪼개고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고 1, 2, 3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겠죠. 네. 그치? 근데 공집합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S의 3, 2는 총 3가지만 가능하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얘가 값이 뭐래? 3이다. 요거 이 숫자로 들어갔을 때 이해되세요? 네, S는 3, 2 그거를 모르겠어요. S는 3이 오케이.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S의 NK는 뭐냐면요, N개의 원소를 K개의 묶음으로써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소 몇 개? 3개? 3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원소 3개를 몇 개의 묶음으로? 2개. 하나, 둘. 요렇게. 아,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되지 이제? 요런 상황이에요. 자, 숫자가 들어갈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느낌에서 아, 요거 하나하나 해보면은 괜찮겠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확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겠어? 이제 저기 숫자가 더럽게 커지겠지.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거,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커지겠지. 요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거기 음영스칠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공식들. 첫 번째 SNN, SN1, SN의 N-1, SN2, NSN3까지. 요렇게 5개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SNN하고 SN1 거기 옆에 이제 빈 공간 있죠? 걔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써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써보면서 말뜻을 이해해 보십시오. 자, 먼저 S의 N1. 자, 요거는 원소의 개수는 n개예요. 근데 이 n개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의 집합으로? 한 개. 자, n개의 원소를 한 개의 집합으로 넣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을까? 한 가지. 그래서 이게 쉽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원래 1부터 n까지의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를 한 개의 꾸러미로 포장한대. 그러면 그냥 얘를 그대로 포장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n개의 원소를 한 개, 제가 1번이에요. 지금 2번부터 얘기할게요. 한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요거 2번입니다. 2번. 제가 1번이 아니라 2번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적으면서 들으십시오. 부분집합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부분집합은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부분집합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조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분집합이 2, 3이야. 그리고 어떤 부분집합은 3, 2야. 그럼 얘네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원소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괜찮죠? S의 N이. 그러면 S의 N은 우리 1번으로 볼게요. 자, S의 N은요, 똑같이 이 원소가 지금 N개가 되어 있는데 꾸러미를 N개씩 포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공집합이 없어야 돼. 즉 모든 꾸러미 안에 최소 한 개씩 다 들어가야 돼. 근데 N개의 꾸러미 안에 원소가 한 개씩만 다 들어가 있어도 총 원소가 사용되는 원소가 몇 개예요? N개. 그치. 그러면 그 이상 더 쓸 수 있는 원소가 없죠. 네. 상황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1부터 n까지의 재료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꾸러미를 총 n개를 만들 거예요. 일단 여기에 1, 2, 3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넣는 게 n까지 넣을 거야.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원소를 더 넣고 싶으면 그 다음 숫자가 필요하지. 근데 그 다음 숫자가 없지. 그러면 그냥 원소 한 개당 한 개씩 부분집합으로 묶어버리면 그게 끝이는 거지. 그래서 얘네도 순서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죠? 네. 다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S의 N에는 얘도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N개의 원소를 N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N개의 원소를 N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혹시 여러분들 비둘기 집의 원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배웠어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네. 혹시 비둘기 집의 원리 안 들어보신 분? 좋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비둘기를 내가 잡아서 만약에 비둘기를 3마리를 잡았어요. 이 3마리를 잡고 이 비둘기 3마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줘요. 근데 3마리를 잡았는데 집을 2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럼 나머지 집 하나는 무조건 비둘기가 2마리가 살겠죠. 이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N마리의 비둘기를 잡았어. 집을 N개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최소한 하나는 한 마리씩 살겠지. 그치? 그게 비둘기 집의 원리를 약간 이용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비둘기 집의 원리를 얘기하는구나. 원장쌤. 원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붙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 저희 빼고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부끄러울 것도 없었죠.
우리는 다 알걸? 우리만 이해 못한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건요. 지금 이해를 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해를 못할 걸 부끄러워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모르는 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의 N의 N-1입니다. 자, 이제 계속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서 재생은 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재생은 될 거예요. N개의 원소를 몇 개의 꾸러미예요? N-1. 그렇지, N-1개의 꾸러미야.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꾸러미의 개수가 N-1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넣는다고 해도 만약에 1, 2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N-1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N이 어디에 들어갈 건지 이제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N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 이 N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N-1가지겠다. 그치? 그런데 이거는 제가 1부터 N-1까지 내가 차근차근 넣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녀석이 N이었는데 이제 사람 포장하는 사람마다 아니 난 N부터 넣을 건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남는 녀석을 결정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1이 남을 수 있고 2가 남을 수 있고 3이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남는 아이는 Y라고 하면 좀 그렇게 남는 원소를 결정하는 경우는 N까지. 그쵸? 네. 네. 여기 이해되세요? 남은 아니에요. 원소가 왜 N가지예요? 한 가지 아니에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만약에 N이 남았을 때는 N-1까지 저 들어갔습니다. 비례식이에요? 어떤 거요? N대 N 마이너스. 아니요. 화살표를 쓸게요. 자, N이 남았다 했을 때 N-1개 꾸러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N-1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 N이 남았다는 거는 제가 정한 거잖아요. 네. 그쵸? 네. 수학에서는 얘가 N이 꼭 남아야지 이렇게 정해준 게 없지. 네. 그래서 그걸 정할 수 있는 거는 1이 남을 수도 있고 2가 남을 수도 있고 3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N가지가 돼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아. 그래서 N 곱하기 N-1인데 이게 마치 무슨 뜻이냐면요. NC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시 여기서부터 볼게요. 거꾸로 볼게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부터 N-1까지 그냥 차례를 넣은 거고요. 원래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요. 일단 꾸러미의 수가 원소의 개수보다 적네. 그럼 무조건 한 개가 남을 텐데 그 한 개를 결정하자. N개, 그 남는 녀석 한 개 결정하자. 그리고 그 한 개는 N-1가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네. 그게 바로 NC이다. 즉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M팩, N-2팩,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네. 이것도 제가 이거 빼먹었다. 미안해요. 여기서 2팩으로 나눠져 있는 걸 제가 안 썼네요. 왜 2팩으로 나눠져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집합에서 규칙 중에서 그 얘기했었죠? 1, 2하고 2, 1하고 똑같다. 네. 그래서 지금 남는 원소 결정하고 그 남는 원소가 들어가는 거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 서로 순서 바뀌는 거를 나눠준다. 그래서 이 팩이 지금 들어가서 N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번째를 쓰실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쓰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거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SN의 N-1은요.
부분집합 중에 어떤 꾸러미 하나는요 원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원소를 2개를 가져요. 그래서 원소 1개를 결정하는 게 N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 남는 원소 1개가 들어가는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게 N-1가지고요. 얘가 중복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다 쓰는 여기. 거기 3번에 옆에 빈 공간에 쓰시면 돼요. 저거 세 줄 다 써야 돼요? 한 줄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의미만 제대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만 의미 파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 밑에도 3의 경우를 살펴보면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3의 경우를 살펴보면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직 한 개의 부분집합만이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이 아, 3의 경우에는 오직 한 개의 부분집합만이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오, 글씨 진짜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줄. 여기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빼줬어. 오직 한 개의 부분집합만이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아마 이제 조금 벅차긴 하셔도 대충 이게 계속 무슨 설명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신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지금 막 저한테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막 이거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S의 N2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요. 거기 밑에 있는 설명도 같이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지금 4의 경우를 살펴보면 할 때 거기 옆에 흰 공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같이 써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S의 N2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면은 원소는 N개, 즉 내가 쓸 원소는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얘를 몇 개의 꾸러미로? 2개. 그렇지. 2개의 이제 꾸러미. 제가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꾸러미라고 했지만 부분집합이라고 계속 쓸게요.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개 원소를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A라는 꾸러미가 있고요, B라는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A라는 부분집합이 있고 B라는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원소가 이제 1부터 N까지 이런 식이 있는데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내가 포장한다라는 느낌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똑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소가 돼서 내가 포장된 꾸러미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1이야. 그럼 난 A를 들어갈 수도 있고 B를 들어갈 수도 있어. 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1이라면은 이 1은 A도 들어갈 수 있고 B도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2야. 그러면 여러분도 A를 들어갈 수 있고 B를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각 원소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몇 가지예요? 2가지. 2가지씩 있지. 이 2가지씩이 총 몇 개씩 있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N개. N개. 그래서 먼저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의 N승이에요. 그치? 네. 그런데 지금 이 집합의 분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공집합이 나오면 안 돼요.
즉 A라는 꾸러미와 B라는 꾸러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공집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2의 n승까지는 1단계예요. 그러면 2단계는 공집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전체 2의 n승에서 여사건으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A가 공집합일 때, 그리고 두 번째 B가 공집합일 때. 그러면 A가 공집합일 때, B가 공집합일 때 각각 몇 가지씩이요? A가 공집합이 되려면 다 B 선택한 거잖아. 한 가지. 두 가지요. 그치. 그래서 2단계 두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케이스 2예요. 마지막으로 공집합 뺐어. 공집합을 빼면은 이제 제가 집합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1, 2, 3으로 나뉠 때 1, 2, 3으로 나뉠 때 원소들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긴 하지만 제가 이건 얘기 안 해도 됐다. 원소들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긴 하지만 자 이렇게 나뉘는 거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릅니까? 달라요. 정말 아니,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1 어떤 거는 1, 2, 3으로 나눴고요. 어떤 거는 2, 3, 1로 나눴어요. 같아요. 같죠? 그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집합이에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공집합인 거 이제 다 뺐으니까 여기에 1부터 37까지 들어갔고요. 얘가 38부터 n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38부터 n까지 들어간 거랑 1부터 37까지 들어간 요 A, B 이렇게 나뉘는 거는 서로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서로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의 수 마지막에 나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2의 n승도 2로 나누고 2도 2로 나누면 2의 n-1승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필기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필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차근차근 써드릴게요. 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에 맞춰서 써드릴게요. 1단계 각 원소들이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경우, 즉 아까 원소들이 n개였지. 그리고 원소들마다 두 개씩 선택할 수 있었지.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곱하기 2. 얘가 n개. 그래서 2의 n승. 얘가 1단계예요. 2단계 때는 뭐 했어요 우리? 공집합. 그치. 네, 좋아요. 기억 잘하는데? 공집합 빼기. 이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공집합 빼기.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거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한 가지, 괜찮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3단계 중복되는 걸 나눠주죠. 그래서 중복의 개수는 2개씩 나누기.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었어? 1부터 38까지 고른 거야. 그 다음에 39부터 n까지 고른 거는 39부터 n까지 고른 것과 1부터 38을 고른 것,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도 집합에서는 똑같은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쉽게 이 집합의 이름을 A, B, A, B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요 그냥 단순히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이렇게 쓰여져요. 얘가 A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서로 다른가? 같아요. 같지. 그래서 서로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A, B를 일부러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요, 2단계까지는 이 A, B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2의 n승이 되는 거고 공집합이 2개 생긴다고 보는 건데 원래 부분집합 그리고 집합의 개념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의 n-2는 최종적으로 2의 n-1의 빼기 1이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0과고를 진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의 n,2가 저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왜 저렇게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저거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일반고 가서 수능을 높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수능에서는요 결국에는 시간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영과고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 압박이 있기는 한데 영과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채점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것 반면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워야 돼 저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외울 거면 외워. 저는 외우는 거 오히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만약에 외울 거면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대학교 때 이과 갈 거죠? 문과 가실 분은 없죠? 진짜? 아니요. 자, 만약에 내가 이과를 간다 하시면요. 이거 대학교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대학교 때까지 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외울 거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혹시나 뭐 나중에 진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미적분 잘해두면 좋습니다. 갑자기 미적분? 문과 미적분 진짜 많이 써요. 미적분이랑 통계 진짜 많이 써요. 통계 진짜 잘해요. 물론 근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문과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같이 교양 수업을 들을 때 그때 문과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에는 미적분과 통계가 많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 수학을 안 쓰는 심리학과 같은 데 가면 심리학과 수업 진짜 많이 씁니다. 학문 중에서 수학을 안 쓰는 게 없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SN3 보고 잠깐 쉴게요. 일단 SN2까지는 괜찮았죠?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세뇌시키고 있다. 괜찮았다고 세뇌시키고 있다. 요거만 볼게요. 자, 흐름은 똑같습니다. 우리 SN이 할 때 흐름이 어땠어? 원소들이 각자 자기가 꾸러미를 선택하는 경우지. 에서 공집합 빼고 중복된 거 나누죠. SN3도 똑같아요. 원소들이 이번에는 뭐예요? N개의 원소들이 3개의 집합이야. 3개의 꾸러미를 선택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결국에 뭐야? 내가 원소라면 꾸러미를 몇 개씩 선택할 수 있어? 내가 포장된 꾸러미가 A, B, C 3개인데 그래서 3의 N승 그쵸? 네. 각각이 3가지씩 3의 N승 2단계 뭐 한다고요? 공집합이 되는 걸 뺀다. 해요.
근데 이제 꾸러미가 3개가 됐을 때, 부분집합이 3개가 됐을 때는요,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많아집니다. 우선 첫 번째, 공집합이 1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집합이 몇 개? 그렇지. 제가 순서는 이렇게 썼지만 2개인 경우가 생각하기 좀 더 쉽기 때문에 2개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 B, C 중에 공집합이 2개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3개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이거 조합인가요? 순열인가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좋아. 좋아. 그래서 3, C, 2.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집합에 모두 몽땅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3C 곱하기 1. 그치? 이거는 괜찮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상황인 거겠죠. 이렇게 되는데 C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B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A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공집합이 1개인 경우 3C 1이 될 겁니다. 그쵸? 공집합 1개를 먼저 결정을 해두는 거예요. 요거는 페이지를 보시면 71페이지 같이 보시면 돼요. 네, 3C1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제가 그냥 A를 먼저 공집합으로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N개의 원소들은 B나 C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나머지 N개의 원소들은 B나 C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2의 N승계가 될 거야. 그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B하고 C는 둘 다 공집합이 되면 안 돼. 공집합은 1개로 이미 A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 B가 공집합이 되거나 C가 공집합이 되거나.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3C1에서 요 나머지 2개를 원소로 채워놓은 경우의 수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집합이 1개가 되는 경우와 2개가 되는 경우, 공집합이 3개가 되는 경우는 없지. 어떻게든 이 3개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2가지 경우의 합을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일단 요거를 먼저 더해줍니다.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게 뭔가 문자가 이렇게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3C1은 값이 3이고요. 3C2도 3C1이랑 똑같아서 값이 3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을 빼면 최종적으로 3의 n승에서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생각했을 땐 부분집합이 서로 A, B, C가 다 다르다라고 판단한 거지. 근데 부분집합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거, 부분집합의 순서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같다라고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A, B, C가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잖아. A, B, C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그거를 중복된 거니까 나눠준다. 그치? 아까 2개가 있을 때 반복되는 2팩토리얼을 나눈 것처럼 저것도 3팩토리얼을 나눠준다. 그래서 3단계 중복 나누기, 즉 3팩토리얼 분의 1을 해준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요거는 수용도 넣을게요. 이런 거랑 결국엔 얘네가 완전히 똑같은 한 가지로 되는 거죠.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요 지금 이 SN3은 어떻게든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요 거기 2단계 설명을 들어가 보면요 2단계 설명에 세 부분집합 중에 두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0, 각 원소가 두 부분에 속하는 경우의 수는 2n입니다. 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 말을 어떻게든 압축시켜서 약간 좀 문장에 왜곡되지 않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인 걸 인지를 하고 이 문장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까먹고 이제 이 문장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식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러면서 되게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필기를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기억이 안 나. 아 싫어.